가운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지금 미투 운동이 진행 과정에서 드러머로 유명한 남궁현 씨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남궁현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이 네. 이제 그 폭로를 했는데요. 네. 그게 지난달 28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남궁현 씨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그런 적 없다라고 네. 이틀간의 침묵 끝에 밝혔습니다. 네. 그러자 추가 나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라고 네. 하는 여성들이 이제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 네. 벌써 이번 달 2일, 3일, 4일에 네. 벌써 이제 추가적으로 3명이나 이제 나왔습니다. 아하. 심지어 세 번째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한 그런 여성은요. 네. 이제 3월 3일에 나는 추행뿐만 아니라 강간까지 당했다. 성폭행, 아하, 네, 라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했고요. 네. 또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이 네. 사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네. 유사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남궁현 씨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네. 아니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여러 여성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누구 네. 말이 사실인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태현 변호사님, 네. 남궁현 씨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완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쉽게 이 피해 여성들 주장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성들의 어떤 이 피해 사례를 올라온 걸 보면 앞선 미투 피해 사례처럼 상당히 정황이 구체적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인터넷에 떠오르는 거 보면은 첫 네. 번째 피해자나 두 번째 피해자나 네. 피해당했던 내용들이 비슷하죠. 아하.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러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 진실 가능성이 있는데 네. 다만 이 경우에는 각자 무슨 피해 상황을 알린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네. 혹시 이것이 이제 앞에 피해자의 그 피해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이거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아하. 철저히 밝혀서 정말 그 이 피해자가 그렇게 피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뭐 남규현 씨에 대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될 것이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 지금 잘 나오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특히 수사기관에서 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네. 사실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애초에 이 인터넷상에 이 피해를 당했다고 올린 남궁현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올린 글이 나왔고 그리고 지난 2일이었나요? 두 번째 피해자 나왔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남궁현 씨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네. 세 번째, 네 번째 피해 여성이 계속 나오니까 이를 지켜보는 네티즌이나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또는 남궁현 씨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게 있는 거야? 라고 의구심을 갖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 폭로가 나오고 계속 비슷한 패턴이에요. 폭로와 부인 계속 추가 폭로인데 네. 이 추가 폭로 내용들이 워낙 지금 구체적이다 보니까 지금 폭로자들의 내용에 어떤 신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네. 당시 이제 그 얘기를 보면 더 구체적인 이제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남궁영 씨 뭐 작업실에서 뭐 성추행을 넘어서 성폭행까지 당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성폭행을 당한 후 8년 후에 남궁현 씨를 실제로 만난 적이 있다. 네.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오다가 딱 만나서 인생 쓴맛 어떻게 인생 쓴맛 보면서 살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안다고 하면서 당시에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남궁현 씨가 직접 말을 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부인이라니 이게 웬 말이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또 남궁현 씨 측은 과거 심한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사과한 적은 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라고 또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네 번째 폭로자 계속해서 지금 폭로자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남궁현 씨 측 입장도 손수호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네.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남궁현 씨 측도 지금 뭐 법률 대리인을 이제 선임한 것 같아요. 어떤 네. 입장을 좀 내놓고 있나요? 네, 일단 이번 의혹이 전부 다 사실 무근이다. 실제로 있지 않은 일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적극적인 그런 법적인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실제로 여러 명이 그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네. 누구인지가 지금 특정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이제 이번 주가 되겠죠. 이번 주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고요. 또한 그 형사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고소장 또는 소장이 접수됐다는 그런 보도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금 그 담당 그 변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까지 그 미투 운동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목당한 사람이 법적인 조치를 취한 걸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남궁영 씨가 거의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신속하게 어떤 사건의 그 진위를 파악하고 가려야 네. 논란이 잦아들 것 같습니다. 앞서 오달수 씨 얘기 나왔을 때는 오달수 씨 측이 뭐 무고죄 등 법적인 조치를 검토한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은 이후에 오달수 씨가 긴 장문의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거의 그 법적인 조치는 사그라드는 분위기가 됐고, 다만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처럼 남궁현 씨의 법률 대리인 진한수 변호사 얘기를 보면 민사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실제적인 행동으로 들어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투 운동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측에서 법적인 조치에 나선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지금은 주장이 아직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남궁현 씨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법적인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다라고 일단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남궁현 씨 측에서 첫 번째 그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 첫 번째 여성에게 회유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나왔다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폭로한 여성을 향해서 뭐 회유를 시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남궁현 씨의 아내와 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 남궁현 씨 아내와? 네. 네. 그때 그 아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울면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왜 울어요? 그게 정말 맞는 얘기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상처를 받았길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네네. 남궁현 씨 지금 이제 통화를 하는데 뭐가 서운해서 이러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거는 회유였다. 뭐 이렇게 피해자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반면, 남궁현 씨 측에서는 물론 회유를 하거나 성추행을 인정한 거 없다. 그냥 통화를 했을 뿐이다. 법정 대응을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도 달라진 게 없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요. 이 부분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 중에 뭐가 서운해서 이러는 거냐, 이런 내용은 피해 여성 주장이 아니라 남궁현 씨 측에서 그 통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그 아내분은 남궁현 씨 아내는 뭐가 서운해서 이러는 거냐 식의 대화를 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둘게요. 피해 주장 여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궁현 씨 아내와 전화를 했는데 남궁현 씨 아내가 폭로를 멈춰달라고 울면서 통화해 놓고 이제 와서 법적 대응 예고까지 한 상황이 뻔뻔스럽고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는 행동이다. 고소하면 성추행 혐의로 맞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힌 게 지금 피해 주장 여성의 얘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남궁현 씨 측은 밤에 아내와 남궁현 씨 아내입니다.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분이 통화를 했다. 그래서 뭐가 서운해서 이러는 거냐라는 식의 대화를 한 거지, 회유를 한 거나 성추행을 인정한 건 전혀 없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법정에서 억울함 풀겠다. 고소장 접수는 수요일쯤, 그러니까 모레쯤 되겠네요. 수요일쯤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태현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사기관에서 가야지 명명백백하게 시비가 가려질 수 있습니까?
우선 뭐 미투 지금 또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그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여성들이 참고 있다 그걸 폭로하고 그 피해에 대한 회복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진실과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궁현 씨의 주장이 사실을 한다면 남궁현 씨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겠죠. 또 한편 남궁현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이 피해자는 그동안 묻어왔던 그 억울한 감정을 겨우 표현을 했는데 거꾸로 네. 이렇게 명예훼손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오르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이 법적인 절차가 따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런 것을 거쳐가면서 제대로 된 모양을 잡는 것이니까 네. 가사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미투 운동에 참여하실 분들은 네. 결코 이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그 남궁현 씨 아내와 통화했다는 피해 여성의 주장이 나오니까 이에 대해서 남궁현 씨 측이 회유한 거 아니다라고 반박했잖아요. 홍순배 아나운서. 네. 그랬더니 이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이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면서요. 네, 이제 그 녹음 파일 내용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요. 네. 남편이 전화하면 안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아내 내가 전화를 했다. 남편도 마음 풀어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와 만나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화가 났는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 아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록 내용을 보면요. 우리 남편도 같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릴까요? 나는 그만뿐이에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궁현 씨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그럽니다. 남궁현 씨와 누구누구 작가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하니까 재차 남궁현 씨 부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신은 모른다. 나는 모르고요. 나를 봐서라도 어떻게 해야 A씨 마음이 그 피해 여성입니다. 피해 주장한 여성입니다. A씨 마음이 풀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뭐를 어디에서 오해를 했는지 말 좀 해줄래요? 피해 주장 여성은 제가 쓴 그대로가 다예요. 제가 쓴 그대로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정확히. 그랬더니 남궁현 씨 부인이 뭔가 오해가 있고 어느 시점에서 오해가 생겼는지 내가 정말 빌게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제가 솔직히 아까 집에 갔었어요. 그 앞에서 얼마나 울고 왔는지 알아요? 내가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최명기 관장님 관점의 차이인가? 이 회유라는 게 대체 뭡니까? 회유라고 지금 이 여성은 피해 주장 여성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궁현 씨 지금 회유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궁현 씨가 이 아내분한테 난 그런 적 없어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내분도 남편의 얘기를 믿어서 우리 남편은 그런 적이 없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건 확인이 되는 거고요. 우리 남편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여성은 그렇다고 하게 되니까 그 의도를 알고 그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설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남궁현 씨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네. 가정이에요. 여보 나 진짜 그런 일이 있어.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나 아내가 당신이 그런 일을 서로 했더라도 내가 이 여성을 갖다 잘 설득해서 없던 일을 해줄게. 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회유가 되는 거죠. 네. 그랬는데요. 피해 주장 여성이 다른 매체와 인터뷰를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매체에서 이제 주장 여성이 다 쇼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전화해서 오시는 말들이 사모님 생각하면 딱한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궁현 씨의 성추행 사실 묵은 주장 보도를 보고 다 쇼였구나. 흔들린 제가 진짜 바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면서 한 매체를 통해서 뜻을 밝혔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이 부분은 남궁현 씨 측에서 수요일 날 고소장 제출하기 전에 그때만 뭔가 경찰이 움직일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라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추행이라든지 위력에 의한 추행 등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제 법이 개정돼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명예훼손죄도 친고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 피해자가 주장도 하지 않았는데 명예훼손 부분을 그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수요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네. 남궁현 씨 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수사기관의 어떤 조치들이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짐작이 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게 아직 언론에 드러난 부분이 전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제3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또 지금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흘러갈지 네. 뭐 정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전격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용서를 해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극단적으로 보자면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현재로서는 뭐 쉽게 짐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궁현 씨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 법적인 민형사상의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를 하겠다. 지금 실제로 행동에 옮기겠다. 고소장 제출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이 주장은 이 양측의 주장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 다 사실하고 단언하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고은 시인 그 성추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그러니까 고은 시인도 입장을 밝혔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매체를 통해서 밝히지 않고 네. 영국의 가디언지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하. 고은 시 문학 작품의 이제 번역 업무를 이제 맡았던 이 영국의 출판사 블러드 엑스 북스를 통해서 이제 입장문을 전했고 네. 영국의 이제 일간지 가디언에서 네. 그 고은 시인의 성명서를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고은 씨가 한국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논란이 잠재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네. 관련 사실과 맥락을 접하기 힘든 나의 해외 독자들을 위해 확실히 밝힌다. 이 시점에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 집필을 할 것이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라면서 이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라는 이제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신의 이런 단호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최병기 원장님, 왜 고은 시인은 국내 매체와는 인터뷰를 일절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에서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입장을 밝혔을까요? 고은 시인이 국내 매체와 인터뷰를 했을 때 어느 국내 매체에서도 고은 시인의 말만 인용하고 고은 시인의 입장에서 보도를 내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영국의 매체이기 때문에 고은 시인의 입장과 고은 시인의 말한 거에만 근거해서 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1차 정보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고은 시인의 말에 훨씬 더 신뢰도를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 출판사는 고은 시인의 시를 출판하는 곳이고요. 이 출판사와 갖고 있는 문학 네트워크가 고은 시인을 갖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리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한 건 사실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에서 확인을 요구했을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오명이 있어서 어떻게 됐냐 하면서 고은 시인한테 이게 아니라는 내용을 갖다 사실이라면 밝혀주기를 요구했을 거고요. 네. 그 요구에 의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본인의 문학적 이어지기 위한 인터뷰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 네. 결국은 출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시를 계속 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시집을 내도록 만약에 선의체 같은 걸 받았다 그러면은 출판사 입장에서는 네. 이 현재 문학인이 계속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지 계약을 갖다 계속 유지해야 될지를 갖다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네. 최영미 시인이 지금 고은 시인이 반박하니까 이 가디언지 인터뷰에서 그런 일 없다고 하니까 최영미 시인이 그랬답니다. 괴물에 대해서 매체를 통해 한 말과 그런 여기서 괴물은 누군가를 가리키겠죠. 말과 글은 다 사실이랍니다. 이렇게 되면 정태현 변호사님, 예. 지금 고은 시인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이 문제는 경찰 수사 이렇게 가능한 사안인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지난 2월 6일 날 이제 최영미 시인이 이런 괴물이라는 시를 이제 그렇죠. 그 황해 문화 그 겨울에 실렸던 것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죠. 뒤늦게 알려졌는데 네. 지금 이 최영미 시인이 그동안 말씀하신 걸 보면 네. 실제 우리 형사처벌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또 시효가 지나 처벌이 안 되거나 아하. 그 내용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섞여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이제 최영미 시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이 고은 시인의 그러한
성희롱 때는 네. 성추행이 될 수 있는 것에서 여러 가지 폭로를 해오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걸 종합해 보면은 일부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나 이거나 저거나 하여튼 문제는 노벨상 후보로 항상 거론이 되던 이 시 네. 쪽에서는 대단한 분으로 원로로 추앙되던 분이 네. 이러한 행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정말 일반인들로서는 충격을 금할 수가 네. 없는 거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고발한 명지전문대 박중현 교수의 성추행 의혹, 했다는 짓 하나하나 다 끔찍하지만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겁니다. 종강후 교수평가 설문에 이런 내용을 적었지만 학교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